2023년 4월 8일 이청훈입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가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이 허세를 부린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작전계획 5030과 비슷한 오플랜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과거에는 7대 군구를 자국 안에 뒀습니다. 20몇 개, 25개인가요? 22개 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전역을 7개로 쪼개서 하나의 군구를 뒀었죠. 근데 그거를 없애고 5개의 전구로 바꿨습니다. 전구는 뭔가 하면은, 군구는 그야말로 요 지역은 우리로 얘기하면 1군이 관할한다, 2군이 관할한다, 그런 개념인데, 전구가 되게 되면은 이 군구는 육군 중심입니다. 군구가 되게 되면 육해공군 합동군 사령부가 되는 겁니다. 육해공군을 묶어서 육해공군은 중국 전체 차원에서 있고, 그것을 밖으로 묶어서 바로 싸울 수 있는 통합 전투사령부를 만들면 전구라 그럽니다. 지금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두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인도태평양 전구 사령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은 5대 전구를 설치했는데, 대만을 담당하는 것이 동부전구입니다. 동부전구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월 8일부터 10일 대만 해협과 대만섬 북부, 대만섬 남부, 대만섬 동부, 그러니까 대만섬 서부를 제외한 그러한 모든 공역에서 대만섬을 순찰하는, 경비 순찰하는, 영어로 미국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에 한자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United Sharp Sword, 연합 샤프는 날카로운, 연합 날카로운 칼 훈련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군용기 42대하고 함정 8척을 동원해서 대만 서부를 제외한 동서남부를 삥 둘러싸서 이 함정과 군용기로 둘러싸서 포위하고 돌아가는 그런 작전을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중국하고 대만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은 자국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만 자기네 영해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가는 200해리면 거의 한 180km 가까이 160, 70km 되죠. 그까지는 자기네 EEZ지만 EEZ는 공해입니다. 근데 대만 해협이 이쪽 합쳐 400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중간선을 그러니까 미국과 대만이 상해바위 조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94년도인가? 그때 미국이 임의로 대만 해협에 중간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 너머로 중공군은 오지 마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국군은 이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어오는 걸 잘 안 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대만 해협 중간선 넘어 중국 본토 가까이에 뭐라 그럴까, 우리 백령도 연평도가 북한 황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금문도, 마조도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국하고 대만이 사이 좋을 때는 금문 마조도에서 국제전화로 전화를 걸면은 중국 땅에서 치킨 배달을 배 타고 와서 해주고 갔대요. 한강 건너오듯이. 네, 그 정도였습니다. 이 금문마저도는 예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대만 해협 중간선은 넘어오지 말라라 그랬는데, 이번에 이러한 선을 넘어오면서 중국들이 무력 시위를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항에 입항했던 미 7함대의 니미츠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으로 갔고, 중국은 그들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동함을 이 수역으로 파견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에서 서로 대치하는 모습이고, 일본 자위대는 이 먼 거리에서 중국의 산동 항공모함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많은 언론들은 니미츠 항공하고 산동함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그러는데, 그건 볼 것도 없죠. 우선 체급에 있어서 뭐라 그래야 되나, 대학원생하고 초등학교 5학년급이라 그럴까, 비교가 안 되죠. 함재기 양에 있어서도 한 80대 대 20대 정도고, 함재기 성능에 있어서도 거의 뭐 10대 3, 10대 4,
10대 3 정도의 차이가 나면요, 이 3인 세력은 전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산동함이 미국의 니미츠급 항모를 상대한다는 건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중국의 함정들이 위협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이지스함들이 있고, 중국의 항공모함 호위학에서 핵 잠수함이 왔겠지만 미국이 역시 왔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만의 위협을 가하는 거는 지금 대만 총통인 차이 잉원, 우리말로 하면 최영문 여사가 남미를 갔다가 미국을 거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미국을 거쳐서 올 때 캘리포니아에 주지사 지내고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레이건이잖아요. 그래서 레이건 도서관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거기에서 미 하원 의장하고 만나서 상당히 오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과 대만 관계를 아주 돈독히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훈련을 들어갔습니다. 이 훈련이요, 뭐와 비교가 되는가 하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16년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죠. 최초로 수소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황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는데 시진핑한테 핫라인을 걸었는데 시진핑이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되니까 우리 방어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너무 위협이 강하니까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니까 2월 5일 날 시진핑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핫라인을 걸어와요. 박 대통령이 건 건 안 받더니만. 그래갖고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고 막 떠듭니다. 그러고 난 게 그게 2월 5일인데 이틀 지난 2월 7일 북한이 은하 3호라고, 은하라고 하는 게 북한은 우주 발사체의 이름입니다. 그거 은하 3호를 발사해서 광명성 4호 위성을 띄웠다고 주장합니다. 우주 발사체, 우리보다 누리호 발사보다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드 쪽으로 막 갑니다. 미국하고 협상을 들어가니까 그해 6월 29일 시진핑이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사드 배치하지 마라, 조심해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날 유재순 국방부 정책실장이 주한미군 참모장인 렌다리 중장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분과 같이 사드 1개 포대를 대한민국에 배치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 빨끈하죠.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해 연말 12월 16일 중국 해군이 제1번 항공모함이 요녕함이죠. 한자로는 우리 중국 발음은 랴오닝 항공모함하고 수십 척의 함대를 동원해서 이 함대는 주로 북해 함대입니다. 중국 산동반도에 청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북해 함대가 있는데 중국 북해 함대는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는 함대입니다. 그 함대를 동원해서 서해에서 최초로 실탄 사격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 1월 4일 중국 외교부가 참 건방진 말을 합니다. 소국이, 작은 나라가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라고 공갈을 쳤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2017년입니다. 중국은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전면 금지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3월 4일 날 한반도 상륙 작전을 위해서 해병 사단을 배치한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4월 8일 날 이때쯤 이제 그해 초에 이제 트럼프가 처음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2017년에 그때 시진핑이 처음 미국 방문해서 트럼프를 만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한 거를 나중에 트럼프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히는데 actually 트럼프는 이렇게 합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하더라. actually 실제로 Korea used to be a part of China. 한국은 아주 옛날부터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시진핑이 얘기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그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래갖고 한중 관계가 매우 안 좋았었죠. 그러다 코로나까지 퍼지고 나서 중국은 중국대로 애를 먹죠.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우리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경제가 조금 위축됐고 또 코로나까지 돌아서 중국은 더 애를 먹었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중국이 뭐라 그럽니까 리스타트라 그러나 이제 한중 관계를 개선해서 경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도 힘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만에 대한 미국이 지원을 하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거 이상으로 이제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미국의 대전략에 중국이 걸려드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잘못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작전계획 5030을 말씀드렸는데 5030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을 때 아들 부시 정부 때 만든 작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미국의 군함하고 항공기를 미국이 보고 있는 가상 적국 근처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영공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그럼 저쪽에 대응하죠. 이렇게 쭉 가다가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대개는 안 생겨요. 한국 배들이 가게 되면 쟤네들이 험하게 날릴지 몰라도 미국 배가 가면 겁을냅니다. 그 뒤에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충돌이 되면은 그걸 핑계로 우리를 때렸어 하고 미국도 때리고 하다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게 이게 1964년도에 통킹만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 해군 항공모함이 북베트남 근처로 갔는데 북베트남에서 보트가 나와가지고 통킹만 쪽에서 나와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했다. 그게 조작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거기서 대응해서 미국이 이제 대응을 하면서 대응 응전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북폭 월맹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잘못 건드리면 진짜 된통당합니다. 저는 지금 남북 문제를 쭉 보면서 이번에 북한이 해일 핵 무인 공격 잠수정 만 3일 동안 잠항해서 자폭하는 실험을 하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B-52를 다시 한국에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하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막 경쟁하는 것 같지만 북한이 자세히 보면요. 미국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게 옛날 푸에블로함 납치 그 다음에 EC-121 격추시킨 거 정도 외에는 잘 못합니다. 그때 아찔해 전쟁 날 뻔했었죠. 중국도 지금 미국이 이렇게 철하고 계속 이제 한국을 포용하고 대만을 포용하고 가면 중국이 약이 오르고 북한이 약이 오르면 탁 치면은 그냥 그걸로 때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가 어려운 북한이나 중국도 힘들어질 수 있죠. 물론 살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겠지만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작전계획 5030을 가동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하고 북한이 계속 군사력을 동원하면은 그게 뭡니까? 국고가 탕진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가만히 있으면은 대만 총통이 미국 가서 하원 의장 만나도 시진핑이 꼼짝도 못하는구나 하게 되면 내부에서 시진핑을 우습게 보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과 대만이 대응하겠죠. 물론 대만 내에서는 겁먹고 왜 이러냐 하는 세력이 나올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전쟁하자는 겁니까? 하는 노무현 문재인 이후에 그 불구축축한 세력들이 나오지 대만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뚫고 나가면은 결국은 중국을 자세히 볼 때 투이불파라 그래서 중국은 막 전쟁할 것 같지만 말싸움만 하고 실제로 전쟁을 안 합니다. 실제 전쟁은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과거에 월남이 통일했을 때 월남을 때렸다가 아주 개박살나서 도망친 적이 있어요. 그걸 자기네는 대패인데 이겼다고 월남을 진궐했다고 징월전쟁이라고 말로만 승리했지만 그때 기록 보게 되면 아주 대패를 했었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 위협이 증가되고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에 맞서지 않으면 김정은은 힘이 없다고 해서 쿠데타를 당하니까 계속 해일 핵 잠수정을 실험하고 이런 겁니다. 아마 당분간 동북아의 긴장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러시아가 잘하고 있다면 중국과 북한도 힘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강하다고 봐도 되지만 터지게 되면은 뭐 우리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 모든 조심을 다해야 됩니다. 작게 5030이 가동되고 있고 중국이 위협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당장은 전쟁이 안 나겠지만 긴장은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은 대한민국도 핵 농축과 핵 재처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평화 목적으로 그 다음에 핵 공유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상상하지 못할 무기를 만들어서 북한 남포항이 평양까지 물바다가 되도록 꼭 핵으로 터뜨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고포기압으로 터뜨려서 해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무기라든지 또는 뭐 EMP 같은 거 상상하지도 못한 무기를 만들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북한하고 중국은 현재는 우리하고 대화 상대가 아니다. 지금 북한이 남북통신선도 끊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정보부에서 최고의 긴장을 하면서 그다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상상도 못할 무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작게 5030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